네, 지금은 증시 파워타임 11입니다. 첫 번째 순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투자할 만한 좋은 종목을 쏙쏙 골라내서 투자 전략, 가격 전략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쪽집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아펙스 에셋의 장봉수 대표와 함께 오늘 쪽집게 종목 확인해보고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일단 어떤 종목을 확인해 봐야 될지 궁금한데 일단 오늘 종목, 쪽집게 종목에 관련된 상승 모멘텀 이슈를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오늘 확인해 볼 종목은 5G 시설 투자의 핵심 수혜 기업으로 관심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5G 서비스가 본격화되려면 주파수 대역과 기지국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IT 패러다임이 변화되면 가장 먼저 부각받는 통신 장비 업종에 속해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올해를 기점으로 실적 턴어라운드도 기대가 되고 있는 오늘의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고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확인해 볼 종목의 상승 모멘텀 관련된 이슈를 하나씩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좀 상상이 되시나요? 통신장비 업종 중에 한 종목인데 어떤 종목인지 좀 공개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종목은 이름은 KMW라는 종목인데요. 네네. 이 종목은 이 회사는 1991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 설립 이후에 30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회사이고 네. 일단 주력은 무선 통신 사업 부분에 있어서 RF, 즉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해서 무선 주파수와 관련된 부품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네. 매출의 86% 정도가 거의 대다수이죠. 이 RF, 라디오 프리퀀시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특화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일단 이런 통신 장비 업종 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이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가지는데요. 왜냐하면 연구개발을 해서 새로운 장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연구 중심 기업이라는 특징도 있는데 일단 전체 인원의 30%가 연구개발 인력, 즉 네. R&D 인력으로 구성이 돼 있고 즉 또 1년의 매출액 중에서 약 10% 이상을 이 R&D에 투자하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연구가 기반이 되어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지 풍파에도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요. 네. 이제 또 이 회사가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장비도 중요한데 이 5G 시설 투자의 핵심 장비인 초소형 기지국과 관련된 장비를 핵심적으로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 장비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핵심 부품인 블랙홀 필터라는 필터에 대한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 개발도 강하고 그를 기반으로 해서 핵심 장비도 만들고 그에 따라서 최근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실적도 돌아서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확인해 볼 쪽집게 종목은 KMW입니다. 쏙 골라봤는데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3,400억 원 정도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5G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 연구개발도 탄탄하게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 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통신장비주를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좀 시작하기 전에 5G 종목들, 관련 통신장비 종목들이 조금 상승을 하면서 기대를 했는데 그 뒤로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5G에 대한 이슈가 조금 사그라든 것 같은데 이 5G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종목을 둘러싸고 있는 숲부터 살펴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 5G가 말씀해 주셨듯이 동계올림픽 이후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회를 이용해보자는 일단 전체적인 그런 큰 틀이 있고 네. 오늘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 주파수 경매는 6월 중순에 있는데 그 이전에 공청회를 하게 되는데 오늘 그 공청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청회를 기점으로 해서 또 뭔가의 흐름이 변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이 공청회에서는 주파수 할당 계획이라든지 앞으로의 경매 일정이나 경매 방식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6월 중순에 실제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게 되고 네. 그리고 난 이후에 내년 3월 또는 늦어도 내년 전반기 내에는 상용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일정 자체를 고려했을 때는 장비 투자가 개시되는 시점이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했을 때 네. 지금 시점에서 저점에서 어느 정도 매수를 하고 난 이후에 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해가면서 수익을 누리자는 개념이고요. 네. 일단 이 5G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반드시 필요한 기술인가에 대한 의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야만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답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네, 일단 이 투자 기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봐야 될 부분이 두 가지 키워드가 사물인터넷과 자율주행입니다. 네. 먼저 사물인터넷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모든 만물, 사물이 인터넷에 접속이 된다는 개념인데 인터넷에 연결되는 이 IT 기기, 전문 용어로 하면 노드라고 하는데 이 노드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네. 기존에는 뭐 PC나 노트북, 스마트폰 종류만 인터넷에 주로 접속을 했는데 이제 뭐 각종 전자제품, 가장 크게는 또 자동차들이 모두 다 커넥티드카 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에 접속되는 수 자체가 엄청 기기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죠. 기존의 4G LTE 통신망으로는 최대 기기 연결 대수가 10만 대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량 접속의 한계점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5G 같은 경우는 최대 이론적으로 기기 연결 수가 100만 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5G로 갈 수밖에 없는 사물 인터넷이 활성화되려면 5G로 갈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있고 또 하나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인데 기존은 4G 통신망에서는 통신 지연 속도라고 하는데 이게 100분의 1초였습니다. 그래서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를 상정을 했을 경우에 4G냐 5G냐에 따라서 1m 안팎을 더 이동하느냐 덜 이동하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 방지와 관련해서는 5G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폭발적인 노드 수가 증가하고 그리고 통신 지연 속도라는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4G보다는 5G로 갈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충분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확실한 걸 원하시는 분은 이 5G와 관련된 종목들을 꼭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5G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는데 일단은 5G의 기술로 갈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해 보자라는 일단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재 5G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4G LTE와의 차이점은 또 뭔지 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4G와 5G 사이의 차이점을 알아야만 어떤 부분을 공략해서 종목을 찾아낼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데 네. 이 통신은 세대가 거듭될수록 특징적인 부분이 주파수 대역이 증가한다는 부분입니다. 네. 1세대 통신망 같은 경우는 최대 900MHz의 주파수를 사용했는데 과거 20년 전에 집에서 사용하던 유무선 전화기의 주파수 대역과 거의 동일한 주파수 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2G에서 시대로 가서는 1.8GHz까지 사용을 했고 3G 시대는 2.1GHz 그리고 지금 현재 LTE 4G에서는 2.6GHz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 5G에 있어서 6월 주파수 경매에서 해당되는 주파수 대역대가 3.5GHz와 28GHz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LTE 대비해서 최대 10배 이상 주파수 대역이 증가한다는 특징이 있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물리적인 특성이긴 한데 통신 속도는 그만큼 월등하게 빨라지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단점으로 봤을 때는 회절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회절성이라는 것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전파가 장애물을 돌아나가는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과거 2G 시절에 SK텔레콤이 한참 광고했던 한국 산악 지형에 강하다고 광고했던 부분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그 당시 700MHz 대역의 저주파수 대역을 상대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네. 그 회사가 잘한 것이 아니라 이 주파수를 사용하면 그 특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특성이 나타났고 어쨌든 간에 이 5G는 고주파수 특성으로 인해서 기존 기지국 한 개로 커버하던 지역을 이제는 2개 이상의 기지국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지국 수요가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제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중요시 여겨야 되고 또한 이 고주파를 사용할수록 전파의 도달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아지는데 이 도달 거리를 물리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증폭 장비라는 것이 필요한데 네. 따라서 이 4G에서 5G로 갈 경우에는 기지국 과 더불어서 증폭 장비를 만드는 회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렇게 5G의 개념을 살펴보면서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당위성을 확인을 해봤고 그렇다면 이제 4G와 비교를 해보는 순서까지 이어졌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보는 이 KMW가 이 5G 시대에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통신 장비 업종에 속해 있다는 점이 이 종목의 가장 큰 첫 번째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이 IT라는 업종, 통신 장비도 크게 보면 IT 업종에 속해 있는 세부 업종인데 네. 패러다임이 변하게 되면 즉 세대가 바뀌게 되면 가장 먼저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장비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증시의 주도 섹터 중에 하나였던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을 보게 되면 네. 패널의 어떤 세대가 LCD에서 OLED로 거듭됨에 따라서 OLED 공정에 맞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의 주가가 엄청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5G 또한 4G에서 5G로 넘어가면서 5G 시스템에 특화된 그런 추가적인 장비 투자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장비를 만드는 회사를 골라야 되는데 오늘 설명드리는 KMW가 바로 그런 회사에 속하고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5G 시대에서는 기지국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앞서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동사의 핵심 생산 장비가 제일 처음에도 약간 언급을 드렸지만 RRH라고 해서 소형 기지국 장비인데요. 결국 기지국 추가 설치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이러한 부분은 동사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바로 직접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 그리고 가장 확실한 어떤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초소형 기지국 장비 내에 포함되는 핵심 부품인 블랙홀 필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를 바탕으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까지 연결될 수 있는 지금 현재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KMW의 상승 모멘텀 전체적인 시장과 산업을 동틀어서 한번 훑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적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은 사실 그렇게 눈에 띄진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시대의 패러다임 흐름을 봤을 때 네. 올해는 좀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지금 현재는 실적이 좋을 수가 없는 것이 5G 시설을 투자하기 위해서 장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실적 자체가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일단 최근 2년간 부분적인 흑자 전환을 한 모습도 보여지고 일단은 적자폭을 가시적으로 줄여가는 모습이 매우 특징적인 회사라고 그렇네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올해 예상 실적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부분에서 폭발적으로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하반기부터 이런 시설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단 1분기 실적부터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내년에 5G 상용화를 앞둔 상황에서 지금 시점부터도 먼저 들어가도 그렇게 손해볼 것은 없다고 보여지고 네네. 조금 더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2분기 실적까지 확인한 후에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늦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멀리 지켜보다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기에 적합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볼 만한 종목을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KMW의 실적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격 전략을 세워봐야겠는데 앞서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5G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지면서 1월에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뒤로는 좀 지지부진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차트상 흐름을 보게 되면 2017년 초부터 1차적인 상승 파동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 좀 조정기를 거쳐서 동계올림픽 앞서서 또다시 2차 상승 파동이 나타나고 지금 현재는 그에 대한 조정기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시점은 과거 지난해 8월, 9월에 해당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시점에 조금 지루할 수는 있지만 모아나가기에는 가장 최적화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보면 4월 11일 부근에 이중바닥 형태를 만든 이후에 오늘도 약간 이번 주에 들어서 상승 흐름을 지속해 나가고 있는데 네. 일단 일봉상 흐름을 봤을 때 21 이평선 자체 각도 자체가 완만해진다는 부분에서 조정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완료가 되어간다,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 가능한 시기라고 보여지고 오늘 약 1% 정도 하락하는 흐름인데 지금 가격대에서 약 25,000원 정도까지 매수 권역으로 두시고 1차적으로 접근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 목표가는 전고점을 넘어선다는 가정하에 시간 상관없이 29,000원으로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중바닥을 형성하는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한 저는 안전하다고 보기 때문에 손절가는 18,2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KMW를 쪽집게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0.7% 정도 하락을 하면서 21,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에서 25,500원 사이에서 조금 분할 매수를 하면서 매집을 해보자.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해보자라고 오늘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목표 가격은 29,000원, 손절 라인은 18,2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니까요. 잘 반영을 해보시고 투자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쪽집게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아펙스에셋의 장봉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